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오늘 새롭게 합류해 주셨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하나그룹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까요? 라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달아봤습니다. 일단은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에게 지금 지분, 보유 지분 절반을 증여하게 되면서 편법 경영과 승계 논란 진화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시장 반응 오늘 바로 나와가지고요. 다시 그룹사 전반으로 거래 대금 붙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거래 대금 양시장에서 8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 오션 그 다음 하나 시스템까지 거래 다시 붙으면서 빨간불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다 시세에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노이즈가 조금 있었잖아요. 네, 하나그룹 관련해서 이번에 조금 더 깨끗하게 이런 불신을 하나그룹의 멘트대로요. 네,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하나그룹의 문제가 뭐였냐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그룹이 지금 조금 시장에서 좀 뭐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에너지라고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 주 하나에 그 하나에너지를 상장시켜서 주 하나와 합병을 시켜서 아이들들의 지분 구조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에너지는 아들들의 지분이 김동관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법 승계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말이 많았다가 그러니까 하나 기업 가치를 낮춰가지고. 자, 주 하나는 이제 지금도 3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업 가치는 낮죠. 지주사들이 보통 이제 PBR이 낮은 이고 주가가 낮은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승계를 위해서 약간 좀 가격을 좀 일부러 누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자회사의 하나 에너지를 상장시켜서 그 가치를 높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일모직 요거랑 비슷한 거죠. 사례라. 제일모직 삼성물산 맞네요. 합병을 비슷한 게 하려고 하다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많은 이제 비판들이 좀 쏟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승현 회장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의 절반을 뚝 떼어서 자기가 세금 내고 상속세를 내고 오히려 지금 아들들한테 물려주면서 하나그룹 승계 구도를 새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그럼 그런 합병 이슈라든지 이런 상장 이슈가 좀 잦아들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상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식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는 당분간 그런 이슈는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환호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일회성 뉴스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는 좀 음봉을 내고 있죠, 대부분. 근데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가 3조 6천억도 좀 과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그쪽 종목들도 좀 안 좋았죠. 하나 시스템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세가 되면서 하나그룹이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본인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 해소된 거죠. 그렇다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금감원에서 이제 시정 조치를 받긴 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유상증자 이슈는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업계에서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 방산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또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좀 마련해 줘야 사실은 이제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승계 구도가 좀 확정되면서 오히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두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호주에 조선사도 인수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는 형태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나그룹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 승계 구도라든지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조정받았고 좀 주가가 좀 고점에 있었다가 좀 빠졌기 때문에 조정 후 다시 반등의 빌미는 좀 잡았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말씀하신 에너지의 지분을 새 아들이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만약 이게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되면 그때 하나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그럼 준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상장해서 합병을 시키는 구도로 이제 승계를 하지 않고 본인의 지분을 물려주는 걸로 지금 일단은 해버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준 게 아니고 여전히 이제 반만 줬죠. 그 얘기는 아직 한화그룹을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지고 있겠다라는 네. 그런 이제 의지인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나머지 이제 11.3% 같은 경우도 나중에 또 이제 사망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면 네. 또 승계를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전 증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한 10년 이상만 더 사시면 또 세금이 또 줄어드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감안을 해서 미리 사전 증여를 하는 카드를 좀 꺼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하나에너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까요? 예. 네.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그 다음 구도를 이제 다음 스텝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지 저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해를 조금 불식시키겠다라는 지금 제스처가 통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팀장님. 거의 다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으로 전환됐거나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더 시원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매수 타이밍에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 건지 오늘 관련된 주가들의 반응 어떻게 체크하세요? 네, 그러니까 불현듯 앞에 사례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막 동호회까지 들면서 투자하신 분들이 전환사채나 M&A 이런 매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 가격이 얼마니까 이 가격대 아래 왔을 때 이 사모펀드가 대청산할 때 뭐 같이 매도해보자. 이런 식인데 이제 주제를 피디님께 받아가지고 제가 막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실 때 부랴부랴 뭐 유상증자 가액이라든가 어떤 지분 비중이라든가 뭐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적정 밸류에이션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앞에 사례 있잖아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도 있고 그 다음에 두산이랑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있었을 때 두산 바켓이랑 두산 로보틱스 합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주들이 많이 화가 났었죠. 그 다음에 이 제일모직은 삼성물산도 아직 안 끝났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약간 이 경영권을 약간 세금 부담 없이 이제 근데 또 이제 경영인 분들은 내가 돈 번 거 상속세나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를 다 냈는데 왜 굳이 내가 상속 이제 한 과정에서도 뭐 우리 기업 키우는데 뭐 해줬다고 뭐 상속세 받아가냐 이런 뷰가 있고 근데 이런 상속세 개정도 꾸준하게 이 오너 입장이랑 근로자 입장이랑 누가 더 이득이냐 아니면은 상생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네. 지금도 제가 이 한화 에너지의 적정 주가를 볼 수 있으면은 뭐 적정 밸류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보는데 내가 만약에 한화 경영진이다라고 했을 때 한화 에너지의 몸값은 키우고 한화 주는 눌러야 합병 비율이 한화 에너지가 크게 나오면은 아드님들이 문제없이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나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김승희 회장께서 지분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증자 공시를 보면은 뭐 운영자금, 뭐 시설자금, 뭐 타법인 취득자금. 그럼 이 타법인에서 이 타법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뭐 어떤 뭐 조선소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기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최악은 이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어떤 용처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용처대로 안 쓰는 경우 혹은 좀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 이런 게 다 법안에 없습니다. 유상증자 진행했을 때 이 돈을 그 용처에 어느 기간 안에 써야 된다 이런 법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화가 유상증자로 자금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기자분들이 써줘가지고 원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을 지분을 취득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의 지분을 취득한 자금을 여기서 조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확실성은 전 제거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통 크게 매수를 하겠냐라고 했을 때는 투자분들께서는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뭐 한화 비전이라든가 뭐 한화 엔진이라든가 뭐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우리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불확실성 전 7분 능선 사라졌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매매를 하실 때는 이거 불확실성 제거됐네? 뭐 한화 사볼까? 라고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전략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네, 어떤 종목 좋게 보시는지 토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까요? 이권희 대표의 종목은 한화 시스템을 선택을 하셨고, 네, 손여로 팀장의 종목입니다. 네, 한화 엔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볼까요? 신고점이 43,000원대가 3월 19일에 찍었었고, 그리고 나서 현재 3% 정도 눌림목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4% 정도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지금 다시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일단 하나 시스템 자체가 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에 하나 에너지도 지분을 12.8%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그룹에서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경영권 승계 이슈가 좀 해소되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죠. 지금은 이제 만약에 경영권 이슈라든지 뭐 승계 이슈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됐다라고 하면 네. 결국엔 하나가 추구하는 거 하나가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모르셨죠? 네. 예, 그 원래 화약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여의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폭죽을 터뜨리는 이유가 본인의 이제 그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63 빌딩을 인수하면서 그 앞에서 계속 폭죽을 터뜨렸죠. 맞네요.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이제 한화 시스템이 이제 한화그룹 자체가 방산의 이제 진심이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나서도 대우조선해양 인수할 때 사실은 방산에 초점을 두고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이 안에 모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뭐 오션 이쪽이 방산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해양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룹사마다 뭐 LG CNS라든지 삼성 SDS 같은 이제 ICT 회사들이 갖고 있는데 포스코도 이제 갖고 있죠. 포스코 DX.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전산 관리 시스템으로 시작했던 회사들이 조금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하는데 주 사업이 이쪽은 이제 하나 시스템은 방산 쪽에 좀 진심이고 우리가 이제 위성 발사할 때 위성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에서 하고 시스템에서 하고요. 네. 또 이제 해양 관련돼서 이제 전투함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거 관제하는 것들, 그다음에 무기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지금 하나 시스템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나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하나 시스템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오션이 자꾸 미국의 이제 군함 건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군수 사업이 커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쪽이 하나 시스템이고 이번에 호주 회사 인수하려고 할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그런 거에 방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부담이 없는 지점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서 얼마에 팔면 될지 그 가격대에 대한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보면 약간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죠. 이건 변동성이 큰 이유는 거래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주주들이 워낙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거래돼도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큰데 지난번에 이제 2월 12일 날 양봉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때 굉장히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자리는 잘 지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3만 원 밑으로 빠질 확률은 거의 없다, 당분간은. 그러면 지금 정고점 부근을 다시 한번 노리고 들어가셔도 괜찮다. 그래서 한 4만 원 선까지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 엔진, 하나 그룹주 안에서 다 아마 물색 중이실 거예요. 파셨던 분들은 다시 사실 자리,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 엔진이 당첨이 된 이유는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팔았다가 다시 살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 한화의 브레인을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화의 심장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가나요? 어떤 한화에서 네. 만들고 있는 조선 사업의 이제 원가의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 엔진, 디젤 엔진을 만들고 있고 항공 관련 모멘텀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화 엔진이 약간 친환경 선박 엔진 사업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친환경 엔진 선박 같은 경우 에스텍스 엔진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일단은 한화 엔진이 디젤 엔진 관련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3년치 일감 거의 3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업 진행해주면서 친환경 핵융합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 다각화로 진행해줬을 때는 하나 엔진의 주가 탄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하나 엔진을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또 누리호 4차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누리호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을
이제 한화 엔진이 만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아쉬운 거 딱 하나는 수급인 것 같아요. 기술적 위치, 하나 그룹주들이 네.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안정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변동성은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엔진인데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오늘 일간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가속상으로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니까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단기 수익 관점은 3일 정도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 2주 정도 지켜봤을 때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관점의 그 범위 때는 어떻게 설정하시겠어요? 네, 매수는 제가 22,100원부터 한 21,500원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는 한 2만 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한 24,500원에서 25,000원 정도 잡고서 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엔진까지 받아봤고요. 저희 빨리 가야 되겠어요. 두 번째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조선방산, 네, 공매도의 타깃이 맞나? 네, 라는 부분인데, 어제 뭐 폭삭 당했수다라는 표현 시장에 대해서 많이 하셨죠.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깨고 버티거나 살아남았던 쪽이 있는데, 조선하고 지금 저희가 본 그 방산 쪽이었습니다. 오히려요, 대표님 이렇게 되면은 더 명확하게 주도주는 내가 맞아. 라는 그런 신호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이제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한 종목들 보면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 조선주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에 비하면 거의 한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고 해서 공매도에 무조건 타겟은 될 수는 없고 주식을 이제 빌렸다가 또 이거를 공매도를 칠지 안 칠지는 또 타이밍을 보겠죠.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은데 여기에 공매도를 과하게 치면 사실은 본인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죠. 거꾸로 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면 공매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공매도를 80만 원 넘었을 때부터 공매도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예전 가격으로. 네. 그러면 그때 한 150만 원 갈 때 150만 원 누가 만들었냐면 공매도를 친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너무 크니까 네. 쇼커버링을 빨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위로 막 사면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오버슈팅 됐다.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해치 펀드들이 들어오면 공매도로만 수익을 버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고 업황이 좋고 추세가 좋은 기업의 공매도가 과하게 들어오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좀 과할 때 눌러주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과 방산이 공매도 지금 이틀 됐죠. 이틀 됐는데 왜 이틀 내내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뭐 단기간에 판단할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공매도가 더 공격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그렇지, 2차 전지 소재주들이죠. 이제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업황이 한 상당히 안 좋은 쪽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지 차라리 이제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일부러 누르진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오션이 여기서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그룹이 뭐 여기서 뭐 한 20-30% 뭐 한 50% 이렇게 올라가면 네. 당연히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 시장이 왜곡된 현상들이 조금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조선과 방선은 그러면은 공매도에서 조금 안전지대로 분류를 해주신 게 맞으시죠, 대표님은? 팀장님의 의견도 여쭙고 싶은데 여기서 믿음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내러티브 좋고요, 뭐 실적에 대한 뷰도 좋고, 근데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었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공매도 전에 주가 뺐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괜찮은 지금 분위기라고 보세요, 조선방산? 네, 이 정도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실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2차 전지랑 조선이랑 방산은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약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조선이랑 방산 같은 경우는 뭐 낙폭이 나와도 한 5%, 10% 정도는 나올 것이고 2차 전지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2차 전지는 맞았지만 조선이랑 방산 틀렸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K방산, K조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업황 개선에 대한 리포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자세를 고쳐 않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K조선, K방산, 공매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1주 전이나 2주 전에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K조선이랑 K방산이 이제 뭐 공매도에 타깃이 될 거다 이런 뉴스를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그런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네, 근데 뭐 인정은 안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선이랑 방산을 봤을 때 조선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많이 나왔고 방산 같은 경우는 조정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조정이 이제 조선 대비해서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K조선이랑 K방산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방산 관련 종목들은 12개월 선행포가 약 10 후반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업들은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10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H당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가 9고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방산 기업들은 약간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수급이 혼조가 돼 있습니다. 사는 종목 따로, 파는 종목 따로.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관련, 상호 관세 관련해서 4월 2일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뭐 조선이랑 방산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조선의 저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두 종목들을 골고루 매수하시는 게 좋지만 저는 조선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종목 선택도 궁금하시죠?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종목은 조선 쪽에서 역시나 나오는군요. 네, LCD 현대중공업이고요. 네, 팀장님의 종목은 동성화인텍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이게 꽤 눌렸네요. 네, 고점 대비해서. 네. 고점 대비 눌리기도 했고 네. 연초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작년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거의 이제 한 3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좀 잘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7만 원에서 지금 28만 원대까지, 27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2월 달에 올 2월 달에 PBR이 5배가 넘어가는, 조선이 제일 호황일 때보다 더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이제 4배대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도 HD 현대중공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업 구조를 보면 원유 운반선, 뭐 컨테이너선, LNG 이런 거 다 하고요. 거기에 또 군함도 건조를 하죠. 군함하면 지금 하나오션만 자꾸 보시는데 HD 현대중공업과 같이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아까 이제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용 엔진 사업부가 현대중공업 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뭐부터 시작해서 계열사들은 다 현대중공업 엔진을 쓰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에 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엔진 사업부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미국에서 방산 관련된 법안이 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네.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점 부근 한 35만 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동성화이텍도 포인트하고 가격 전략 같이 주세요. 조금 빨리 들어볼게요. 네, 저는 조선 모멘텀 중에서도 LNG 프로젝트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우 사태가 마무리가 안 되면 러시아산 원유에다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관세를 퍼센트를 낮게 부과할지언정 부과는 안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LNG 프로젝트를 밀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뭐 유관이라든가 아니면 강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LNG 본행제, 뭐 LNG 운반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창을 만든 한국카본이나 이 본행제를 만들고 있는 동성화인텍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LNG 본행제 중에서는 가장 견조한 실적과 많은 수주를 보여주고 있고, NH투자증권에서 최근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이 LNG선 본행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동성화인텍에 대한 실적 증가세는 꾸준히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선행포가 11.36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조선 중에서는 뭐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저평가 매력도가 많지만 그 중에서 저평가 매력도랑 주가 탄력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수급 동향도 이제 기관수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 위치도 60일선 반등 나오고 21선까지 반등 모멘텀 보여주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 진행을 했을 때는 기자재 중에서도 일간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발생할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림은 강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주세요.
네, 매수는 23,000원부터 한 22,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는 25,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6,000원 잡고서 1주에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